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먼저 배웠던 것을 간략하게 복습하고 오늘 편차와 분산을 이용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배웠던 삼포도라는 개념 기억나세요? 삼포도라는 것은 그 자료가 이제 보통 저희가 대표값을 얘기하는데 대표값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자료의 흩어짐 정도를 하나의 수로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표현하는 개념이었었는데요. 이 삼포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바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쵸? 이 편차라는 개념은 뭐였었죠? 편차? 각각 자료의 값 또는 뭐 별량이라는 이런 말에서 바로 평균을 뺀 값들이었죠. 그쵸? 자, 그런데 편차의 합은 다 하면 얼마가 되죠? 그렇습니다. 0이 됩니다.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차의 합이 0이니까 편차의 평균 역시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차를 그냥 합을 구하지 않고 편차들의 제곱들의 평균을 구해볼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분산이었습니다. 그럼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라는 것은 다시 분산해서 제곱근을 씌워준 값이 됩니다.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여러분들과 이미지해서 좀 그릴 수 있도록 약간 이렇게 이문법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자료의 흩어짐이 적다 말을 자, 삼포도로 얘기하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삼포도가 적다. 숫자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료 흩어짐이 많다라는 것은 삼포도의 값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인물로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인물로서 얘기하면 뭐 인물의 어떤 특성이 그것들의 기복이 어떻다?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늘 일정하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만약에 삼포도 값이 크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인간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떨 때는 홈런 치지만 어쩔 때는 뭐 삼진을 맞고 그렇죠. 기복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경우는 편차들의 어떤 표준 평균 뭐 편차들 제곱의 평균들이 값이 당연히 작을 거고 이 경우는 편차들이 일방적으로 좀 크겠죠. 자, 막대 그래프와 횟수와의 관계를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뭐 6이라는 값이 있고 7이라는 값이 있고 8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은 편차가 작은 경우에는 만약에 7이 평균이다 그러면 거의 7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7 또는 뭐 한 칸 떨어진 6, 8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이 아주 몰려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편차가 크다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되게 만약에 평균이 7이라고 했을 때 평균 7에 이렇게 너무 많이 몰려 있지도 않고 6, 8, 9, 뭐 이렇게 10, 그 이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값이 넓게 나오겠죠. 그 값들의 범위가 되게 넓게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값은 되게 범위가 되게 좁게 나오겠죠.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값 자료가 뭐 있습니다. 실제 뭐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뭐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 뭐 열 번째 값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각각의 값들이 뭐 여기는 이 그래프를 얘기를 들게요. 만약에 뭐 6이다. 그러면 6,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뭐 7이었다. 7, 세 번째 값도 뭐 7이었다. 7,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실제로는 7인 값들이 되게 많고 뭐 군데군데 뭐 8인 값도 있고 6인 값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각각의 자료들 값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전반적으로 약간 되게 고르다라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경사가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실제 값들이 첫 번째 값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랬는데 두 번째 값에서는 되게 낮고 세 번째 값에서는 중간이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왔다 갔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고르지가 않겠죠. 그쵸? 가파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포가 이런 경우가 바로 고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경우는 바로 고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미지에서 설명으로 안 해줬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핵심인 게 뭐냐면 만약에 그림이 여러분들이 이 1번 유형인 건지 2번 유형인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때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은 고르다 하면 이제 이 2번의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알긴 알거든요. 고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선이 완만하다라는 경사가 없다 그래서 평평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맞긴 맞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도 여러분들이 자료가 고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두 개의 그림의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그림은요, 여러분들, 그래프는요, 이 세로축의 이 값이 뭐냐면 횟수입니다, 횟수. 빈도라고 하죠, 빈도. 몇 번이 나왔냐라는 겁니다. 근데 밑에 그림에서는 뭐예요? 각각의 값들을 의미해요. 그쵸? 각각의 값들. 뭐 7이 나온 값들은 뭐 여기서 보면은 2번, 3번, 뭐 몇 번, 몇 번 이런 식으로 캐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긴 것만 보고 고르다 해서 분포가 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말하면 1번 유형인지 2번 유형에 대한 그림인지는 여러분들이 캐치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경우가 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번 경우에 이 경우를 보고도 여러분이 똑같이 자료의 범위가 자료의 분포가 고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기 값들 사이로 몰려 있잖아요. 하나에 몇 가지, 두세 가지 값들로 이렇게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속임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는 정확한 눈이 있으면 이제 이런 속임수에는 당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좀 7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개념을 좀 정리해 봤는데 207쪽 오늘 보면서 편차에 대한 문제, 분산에 대한 문제 두 문제 정도 하고 이제 분산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문제를 한 점 풀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207쪽에 있는 문제 5번 한번 볼까요? 자, 207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야구팀이 6일 동안 경기에서 친 안타수의 편차를 나타낸 것인데 안타수의 평균을 이미 알려줬습니다. 10으로. 그럼 A 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A 값의 항목에 대한 의미가 먼저 뭔가요? 편차라는 개념이죠. 편차. 자, 편차라는 개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편차는 별량에서 뭘 뺀 거죠? 평균을 뺀 값입니다. 그쵸? 근데 평균이 이미 10이라고 알려줬어요. 그쵸? 그러면 이 월요일 값은 원래의 별량 값은 얼마였을까요? 만약에 역추적을 하면은 편차가 2니까 그 평균에서 플러스 2를 더한 값이죠. 그러니까 얼마겠어요? 12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화요일 값은 얼마 되겠어요, 여러분들? 평균에서 2가 떨어진 값이겠죠. 그러니까 얼마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그런데 편차의 두 번째 개념이 뭐였냐면 편차들의 합을 싹 다 더하면 그것은 뭐다? 총합이 얼마다? 0이다는 거. 그럼 편차들끼리 싹 다 더해가지고 그 값이 얼마나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거. 여기서 식이 한번 나오겠네요. 그러면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더하기 a 플러스 1 더하기 3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럼 a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구나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일에 친 안타수가 여기에서 해당하는 별량이 되겠죠. 별량. 그쵸? 정확히 말하면 여기 있는 값이겠죠? 이 값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4니까 얼마겠어요? 6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6이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6번. 네, 한번 보겠습니다.
분산에 대한 문제는, 자, 분산에 대한 먼저 그 값을, 실제 값을 구하기 전에, 자, 메커니즘을 한 번만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분산을 구하려면요, 먼저, 분산을 구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편차를 알아야죠. 각각의 편차들. 그쵸? 바로 표에 나왔던 것들, 뭐, 월요일 편차 2 이런 것들. 근데 편차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각각의 그 별량 값에서, 자료 값에서 평균을 빼야 돼요. 한마디로 평균을 알아야 됩니다. 평균을 이미 알려줬다? 땡큐죠. 그럼 편차만 구한 다음에 편차에서 이제 분산으로 이제 알아가는 관계로 가면 되고, 만약에 편차를, 바로 알려줬다? 그럼 바로 2번에서 3번만 가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알려줬다? 그러면은 먼저 1번도 구하고, 그 다음 2번도 구하고, 그 다음 3번도 구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편차를 알려주면 제일 땡큐고, 편차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평균을 알려주면 그 다음으로 땡큐인데, 가장 불친절한 건 둘 다 안 알려준 경우입니다. 이때는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 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 분산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편차를 알려줬죠, 그래도. 그쵸? 편차를 알려줬죠? 자,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여기 마지막 표준 편차를 알기 위해서는 분산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3번에서 4번은 그냥 값에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분산이 뭐 거의 끝판왕이라 볼 수 있을 텐데, 자, 뭐 상관없습니다. 먼저 분산을 구한 다음에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그럼 분산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분산은 뭐였습니까? 각각의 이런 편차들이 있으면 편차들의 제곱을 먼저 구하는 것의 평균이 분산이잖아요. 그럼 편차의 제곱을 한번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3 제곱 얼마예요? 9. 0은 0.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1의 제곱 1. 얘네들을 싹 다 더해 줍니다. 그러면은 30이 나오네요. 그쵸? 이 30을 개수가 몇 개니까 5개니까 분산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분산은 6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니까 루트 6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실수를 가장 안 하는 방법은요, 자료 밑에다가 편차라는 말을 써줘도 되고 자료 밑에가 편차 제곱이라는 말도 이렇게 써주시면요, 사실상 실수가 좀 적어요. 여러분들이 막 따로 이렇게 적기보다는 그 자료 바로 밑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별량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편차를 많이 안 알려줬으면 그 별량 밑에다 편차를 쓰시고 편차 밑에다 편차 제곱을 쓰시면, 그러니까 약간 표로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표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표로. 그러면 이게 계산 실수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계산 실수에서 시험 문제 틀려봐요. 눈물 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좀 실수를 안 한 쪽으로 이렇게 습관을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표로 만드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표로 만드는데 뭐 10초 안 걸리거든요. 선만 몇 개 좀 깔끔하게 추가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렇게 편차를 사실상 숫자로 알려줘 버리면 되게 쉽겠죠? 네, 그 다음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어딨죠? 네. 네. 자, 이 경우가 바로 뭐냐면 이제 평균을 알려준 경우거든요. 15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각각 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문제는 조금 계산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제가 편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편차. 자, 서준 편차부터 쓸게요. 자, 평균은 15입니다. 15. 15를 기준으로, 자, 14에서 15 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0이죠. 마이너스 1이죠. 1이죠. 2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것들의 제곱인데, 자, 제곱인데 다시 한번 위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편차 제곱 얼마예요? 1, 1, 0, 1, 1, 4가 되는 거죠. 더해줍니다. 얼마인가요? 8이죠. 네. 그리고 8에다가
6으로 나눈 값이 뭐예요? 분산이 되겠죠? 그쵸? 분산. 그래서 3분의 4가 그것이 되겠네요. 3분의 4가 분산이 되겠네요. 루트 3분의 4가 표준편차가 되겠네요. 그쵸? 다음 준우도 편차를 먼저 구해야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2, 3 그리고 1입니다. 제곱도 해야겠죠? 그럼 얼마인가요? 4, 16, 0, 4, 9, 1이 됩니다. 자, 이것들을 모두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20 더하기 25 더하기 9니까 얼마예요? 34인가요? 34.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제 뭐 6으로 나눠줍니다. 이게 뭐예요? 분산이 되는 거겠죠. 분산. 그래서 분산 값은 이게 되는 것이죠. 얼마예요? 17의 3. 네. 그래서 표준 편차는 얼마 되는 거예요? 3분의 17의 루트를 씌운 값이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이제 뭐 분모 유리화하는 것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두 학생 중에서 턱걸이 개수가 더 고르게 나타났다. 자, 여러분들 밑줄. 고르게. 자, 무슨 말이에요? 아까 자료로 얘기하면 뭐래요? 각각의 자료들의 이런 수치를 나타냈을 때 이 길이 되게 완만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말은 편차가 어떻다? 적다. 편차가 적다. 편차가 적은 건 뭐예요? 편차가 적다는 것은 분산의 값이 낮은 값이겠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얘죠. 서준이죠, 서준이. 그쵸? 그래서 뭐 이유를 설명하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표준 편차 값 또는 분산 값이 준우의 표준 편차 분산 값보다 적으니까 네, 더 고르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분산 값이 값 또는 표준 편차 값이 낮아서 더 낮아서 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에서 예제 1번 하고 마무리 할까요? 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평균도 안 알려주고 이제 편차도 안 알려준 상태에서 바로 이제 시작하는 문제인데 뭐 교과서에는 가장 처음에 있는 문제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뒤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평균한 말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먼저 평균부터 구하는 걸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평균부터 먼저 갑시다. 6, 5, 8, 2, 4 다 더해봅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15 더하기 10이니까 25네요. 그럼 5로 나누니까 평균은 5네요. 그쵸? 평균 5다. 그런 상태에서 자, 여기다 첫 번째 뭐라고 써주면 편차라고 써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5를 빼준 값이겠죠. 전부 다 1, 0,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쵸? 다음 편차들의 제곱을 해줍니다. 1, 0, 9, 9,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해주면 얼마 돼요? 2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을 개수로 나눠준 값, 도수로 나눠준 값,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분산이었죠. 이 경우는 5분의 20이 돼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편차라는 것은 그 분산에 루트를 씌워준 값이기 때문에 루트 4 해서 2가 나옵니다. 됐죠? 네. 이제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사실 이제 1번 같은 문제예요. 1번을 이제 직접 풀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한테 설명만 좀 오늘은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자,
재현이와 세원이의 볼링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 보면은 여러분들 구하기 전에 한번 잠깐만 보시면 보세요. 어, 볼링 점수의 변화가 더 작은 사람을 말하라 했죠. 여기 이거는 여러분들 평균을 봐야 돼, 표준 편차를 봐야 돼? 표준 편차를 봐야지. 그쵸? 점수의 변화가 더 작은 사람 누구예요? 이게 한마디로 아까 그 뭐야? 산포도가 낮은 거를 찾는 거야? 높은 걸 찾는 거야? 산포도가? 흩어짐 정도가? 작은 사람을 찾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더 고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바로. 그쵸? 자료 분포가. 그죠?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거를 따지는 표준 편차를 따지는 데 있어서 평균이 꼭 똑같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균이 달라도 편차를 비교하는 편차 차이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평균이 뭐 여기는 만약에 뭐 123이라 해봐요. 여기가 뭐 만약에 뭐 95라고 해봐요. 평균 다르잖아. 그래도 표준 편차 값을 얘도 나오고 실제로는 누가 더 클지는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 즉 산포도라고 볼 수 있는 표준 편차와 분산값은 평균값과는 별개의 값들로 봐야 된다. 뭐 평균이 높다 해서 표준값도 높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평균이 다른 두 값도 표준 편차 비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요즘 대체적으로 설명이 좀 20분 쪽으로 좀 더, 여러분 보시기에 좀 더 양이 많았는데요. 다음 시간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자료를 제가 좀 밴드나 이런 걸로 해서 좀, 값을 실제로 좀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렇게 써서 조금 재미있는 통계 시간을 한번 좀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네, 열심히 수학 공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청 감사합니다.